현재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김황중입니다. 작년에 이제 강철부대 2라는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렸었고요. 현재는 골프 중계를 담당해서 아나운서가 된 지는 8년 차입니다. 많은 종목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 이제 유도를 중학교 때 처음 시작을 했어요. 대회를 앞두고 제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선수로 복귀하기는 좀 어렵다. 한 친구가 야, 홍충아 너 목발로 그렇게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넌 이제 그냥 팔로 걸어다녀도 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비보이를 해야겠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비보이를 시작했어요. 손으로 걸어다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목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프로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강철부대 얘기를 좀 뭐 기억에 남는 미션이라든지. 제가 이제 처음에 등장을 했었을 때 육군 수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 그래서 시즌 1을 다 분석해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쟤 뭐야 너무 투머치다 투머치 열정이다 이랬는데 사실 되게 멋있었던 그리고 행동이었다. 되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엄청 되는.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대기실에 이 장면이 TV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진짜로 어쨌든 우승을 하려면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고 미션에 들어가는 것과 밑그림이라도 그려놓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직업이 캐스터다 보니까 그냥 제가 원래 하던 일을 자연스럽게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슈 아닌 이슈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왜 저렇게까지 하냐 인 건데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막 내가 이걸로 뭔가 어떤 기믹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건데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당연히 예상했던 것처럼 참호격투가 나왔죠. 그 이번에 시즌 3에 박문호 대원 특전사에 참호격투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시즌 2에는 사실 제가 있었어요. 참호격투. 왜? 유도를 했었으니까. 그치. 참호는 나 너무 자신 있다. 그래서 이제 참호격투를 했는데 저는 참호격투에서 제가 제일 많이 넘겼거든요. 4명을 아웃시켰어요. 이것도 비하인드지만 처음에 제가 1번으로 들어가요, 물에.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2번에 들어오죠. 3번에 들어오죠. 화면은 그렇게 나갔는데 실제로는 어땠냐면 1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5분 동안 촬영을 못했습니다. 왜? 너무 추워서 카메라 앵글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꺼내줘야 되는데 제가 들어온 상황부터 이게 다시 이어져야 되니까 난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거기 5분 서 있었어요. 어들더들 떨면서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 영하가 20도였는데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라고 하셨거든요. 찬물에 들어가면 아드레날린 수치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거기서부터 계속 흥분해 있는 거야. 5분 동안 왜냐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추운 환경 속에. 그리고 2번 주자가 누구였냐면 호근이라고 해병대 정말 운 좋은 보디빌더 친구. 그 친구가 2번으로 딱 들어왔어요. 근데 카메라 장비가 또 나갔어. 그래서 둘이 또 3분 동안 오들오들 떨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제가 이제 호근이가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트 인원이 옆에 있었는데 당연히 사트부터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우리 둘은 카메라 앵글 밖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3분이 1시간 동안 아니 팀장님 어떻게 여기 계셨습니까? 이렇게 추운데 너무 춥죠. 근데 이거 한 2분 기다리면 감각이 없어져요. 약간 이런 상태였고 그리고 호근이가 몸을 딱 벗었는데 몸이 너무 크고 내가 어쨌든 3명 안에 남으려면 최대한 힘을 덜 들여서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요. 전략이 진짜 중요하지. 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공격하는 것보다 어쨌든 체형 조건이 나랑 좀 비슷한 어쨌든 나보다 조금 더 작은 친구를 먼저 공격을 해야겠다 였던 거고 그 참호격투 단체전을 보면은 저만 막 처음에 들이받고 나머지는 다 처음에 눈치 보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내가 무조건 이거 자신 있으니까 내가 빨리 다 내보내야겠다. 그 다음 미션은 어쨌든 체력적으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니까 다 끝내놓고 난 쉬어야겠다가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션을 했는데 어쨌든 4명을 아웃시켰지만 예를 들면 자막 한 줄이 연합으로 1명을 아웃시켰다 라고 해버리면 저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잡고 있는데 1명을 내가 들어서 아웃시켜도 내가 뭔가 눈치를 봐가지고 전략적으로 1명 내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나는 진짜 내가 힘으로 다 뽑아서 아웃을 시킨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막 한 줄이 사실 되게 아쉬웠는데 그 당시에도 어쩔 수 없었던 거는 편집 시점에 그러니까 1화가 나왔을 때 저는 이미 하차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 네,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그래. 그러니까 나를 엄청 부각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섭섭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해서 잘 올라갔고.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그 미션이 중요한 건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유도를 했다 보니까 외주를 중학교 때부터 탔고 그리고 부대에 소위로 임관했었을 때도 전 제일 잘하는 게 외줄이었거든요. 외줄 턱걸이. 외줄 당연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잖아요. 당연히 준비를 많이 했고. 근데 이것도 제가 강철부대를 사실 못 나갈 뻔했던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촬영 3일 전에 제가 오른쪽 발목 인대가 파열이 됐었거든요. 부분 파열. 발목이 돌아가서 쉽게 말하면 접질린 거죠.
근데 그 강도가 좀 심했어요. 음. 그래서 이게 그럼 내가 이 3일 전에 다쳤는데 가서 아예 쩔뚝거리고 못 해버리면 팀에 어쨌든 영향을 주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유명해지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팀을 우승시키려고 나가는 사람이 전투력이 떨어져서 나가면 내가 민폐를 끼치는 거니까 나갈까 말까를 엄청 고민했던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생각보다 다친 그 괜찮아졌고. 강도에 비해서 괜찮았던 거예요. 그리고 참여격투 때 해보니까 괜찮네 였는데, 영하 40도에 물에 들어갔었잖아요. 발목에 감각이 없잖아요. 아. 그리고 나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상황, 내 컨디션, 체력은 남아있는 거니 무리를 했던 거죠, 그때도. 그리고 막 그 보면은 제가 타이어 메고 갑자기 막 뛰거든요. 그것도 나는 체력 아직 멀쩡한데? 나 괜찮은데? 였기 때문에 뛰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체력이 퍼졌던 게 아니라 제가 이쪽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밧줄 진짜 잘 타거든요. 어려서부터 탔으니까. 그래서 나는 되게 뭐 손쉬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신발에 눈이 묻고, 그리고 추운 환경 속에 밧줄이 얼고, 2랑 3랑 비교해 보면은 밧줄이 종류가 달라요. 이게 밧줄이 좀 굵어야 그립이 잡히는데 저희 2 때 밧줄은 얇아요. 일례를 들면 1 때는 이거 그냥 힘으로 타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 2는 되게 잘 타는 친구들도 다 발을 꼬아서 타요. 왜 그러냐면 그 밧줄은 내가 힘으로 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밧줄이 얇으니까 그만큼 악력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다리를 꼬아서 타야 되는데, 사실 저는 다리를 꼬아서 타본 적이 일단 많지 않고 어차피 팔로 타니까. 그럼 유도는 다 이렇게 타잖아. 네. 그리고 제가 군 생활을 했었을 때는 다리를 꼬고 평가를 보지 않고 무조건 다리를 꼬면 안 됐었어요. 사실 기술이 부족했던 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원래 맨몸으로 타는데 그러니까. 다리 꼬면 더 쉽잖아요. 근데 제가 이쪽 발목이 어쨌든 삐면 가장 많이 되는 게 발목의 가동성, 발목이 잘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삐었으니까. 그게 이게 안 꼬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줄은 미끄럽지, 줄은 얇지, 계속 발목이 안 꼬아지지 하니까 결국 떨어졌던 거죠. 사실 특전사가 왜 줄을 못 타? 말도 안 되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 내가 직접 떨어져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근데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그래, 로프가 얇고 뭐 로프가 미끄럽고 내가 발목이 다쳤고를 떠나서 그걸 넘는 강함이었으면 탔어야지 였는데 또 시간이 흘러보니까 김항중 생각보다 안 센데? 그림으로 가다 보니까 억울한 거죠. 난 지금도 너무 이거 잘 타고 지금도 가끔씩 타는 거 올리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특전사 장교? 별거 없네 로 비교가 되는 게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 거기 하고 그 다음 미션에 하차를 했나 네가? 네, 다음. 그치. 네. 근데 어떻게 다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발에 다쳤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 했던 미션 대테러 네, 그 미션을 할 때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그 떨어지는 장면에서 아래 매트가 깔려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이제 밟다가 오른발이 안 좋으니까 왼발로 이제 강하게 디디다가 왼발 인대가 아예 끊어졌어요. 아예 완전 파열. 그러니까 지금도 끊어져 있는 상태. 이게 무리한 운동을 안 하면은 괜찮다고 해서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재활을 해서 무리 없는 수준으로 일상을 생활할 거냐, 예, 두 가지 선택이었는데 제가 이발 아까 유도할 때 부러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왼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칼대기가 또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끊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당시에도 뭐가 잘못됐다는 건 알았거든요. 딱 떨어지고 끊어지고 미션은 결국은 다 했으니까. 근데 잠깐만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데테러 경기 보면 특전사가 이기고 내려오는 장면이나 그 이후 장면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전 방송을 했던 사람이니까 사실 강철부대를 만드는 제작진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저도 어쨌든 같은 편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으로. 강철부대가 잘 되면 저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일단 다치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이미 그 팀이 너무 걱정을 많이 줬고, 그리고 실제로 하차를 권유한 것도 제작진이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알려졌었을 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맞아. 가 될 수 있으니 저도 그게 뭔가 알려졌을 때 팀한테 민폐고.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적절한 답이 안 제 떠. 인생에서 적절한 답을 못 맞아. 찾았던 것 같아요. 나 너무 지금 부탁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줬는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내가 하차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다음에 또 다치거나 실수로 막 부러지거나 이러면 미션을 하다가 도중에 스탑이 안 되니까, 이번 상황처럼. 그치. 이게 뭔가 저로 인해서 팀이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강철부대에서도 저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저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사실 하차였던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치. 근데 단 하나의 후회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잖아 또. 일단 어머니가 MBC 코미디 탤런트 3기시고요. 이거는 제가 어머니한테 들은 피셜이지만 그 당시에는 외모가 예뻤어야 탤런트를 할 수 있고 외모가 조금 안 되면 이제 코미디 탤런트 분야로 시험을 보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너무 엄청 예쁘신데 미인이신데 지금도 엄청 미인이시잖아. 그 당시에는 엄마가 튜닝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머니 스스로 외형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코미디 탤런트 부분을 시험을 보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개그우먼이나 개그맨 동료분들은 그래도 미녀 개그우먼으로 좀 꼽아주시는 편이세요. 저는 진짜 어렸었을 때는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았지만 TV에 나오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TV에 나오네? 그럼 나도 TV에 나오는 사람이 돼야지를 단순하게 학습을 했던 거고 그치.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고 싶었는데 제가 비보이 대회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아이돌 해볼 생각 있냐고. 근데 제가 뭐 페이스 보면 아시겠지만 이 페이스가 아이돌 페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잘생겼지? 감사합니다. 근데 아닌 건 저도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를 하는데 뭐 준비하고 오디션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목소리가 이렇지만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춤은 되는데 노래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돌 자연스럽게 적게 되고 배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연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연기 중요하지. 너무 근데 전 발령기인 거예요. 어머니가 한번 이제 시험을 보게 해주셨는데 엄마가 부끄러우셔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중아 넌 연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그 고등학생 때 미리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그러면 난 연예인을 할 수가 없구나.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난 그러면 연예인은 어렵겠구나 해서 일찍 조기에 포기를 했던 거죠.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사실 되고 싶었던 거예요. 관종이니까 팔로 걸어 다닌다고 비보이를 한 사람인데 TV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가 마음속 어디에 한켠 정말 그 낡은 서랍장에 꺼내보지 않는 편지처럼 그냥 탁 놓여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알게 되면서 저는 아나운서는 타고난 노력보다는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그럴 수 있지. 일례를 들면 보통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아나운서분들은 사실 되게 재밌으세요. 말씀도 센스 있게 하시고 위트 있고 근데 그거는 타고난 기술이지만 원래 아나운서라는 직무는 뉴스를 하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8시 뉴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우아하지만 한 4개월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MC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오늘 저녁에 김황준입니다. 오늘도 아주 달달한 소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로 겨울꿀 소식인데요. 꿀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먹으면 피로 회복은 물론 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것도 외워서 기술적으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타고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을 빠르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말을 천천히 하고 텐션 조절을 또. 또 말을 맛깔나게 하고 이런 기술을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화면에서 비추는 정말 유명한 아나운서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아나운서 인구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왜 대중들한테 많이 안 알려졌냐? 어쨌든 그런 뭔가 끼가 있고 이런 분들은 보통 배우나 이런 그치. 예능인이 되시는 거고 그런 능력이 없어도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하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어쨌든 아나운서를 이제 꿈꾸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아나운서가 됐고 이 직업이 만족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 덕분이다. 근데 또 어머니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커리어나 방송인을 했다라는 거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어디 가서. 왜냐면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가 연예인이니까 특권 받은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어머니는 개그우먼 탤런트고 저는 아나운서다 보니까 전혀 분야가 다르거든요. 단 한 번도 그리고 어머니가 뭐 PD를 소개해준 전혀 없으셨어요. 왜냐면 어머니는 저를 낳고 이제 어느 정도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근데 저는 또 되게 좀 애절한 거예요. 혹시나 엄마의 그 커리어가 아들에게 뭔가 누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그런 엄마의 끼를 물려받아서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아나운서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지금도 엄마가 TV에 나오지 않았었으면 아나운서라는 직업 내가 과연 꿈꿨을까?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요즘 빠져 계시는 운동이 요즘 빠져있는 운동 팔씨름이요. 맞아. 팔씨름 진짜 예능. 좋은 얘기. 팔씨름 예능도 나왔거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세미 프로잖아. 세미프로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강철 부대 다리가 터져서 하차했어요.
자연스러워 아주. 다리 인대가 터져가지고 하차를 했죠. 정말 후회는 없지만 아쉬움이 컸잖아요. 아쉬움이 크다는 건 사람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맞아. 목표가 하나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운동도 못하고 이게 사실 거의 계속 도루마문 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유도하다 다리 부러져서 그만두고 비보이 하다가 팔 다쳐서 그만두고 공부했잖아요. 강철부대에다가 다리가 터지고 다리가 터지니까 이제 뭐 하지 하다가 팔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았는데 그게 팔씨름이었던 거예요. 딱 마침 JTBC에서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팔씨름이 강하냐라는 주제로 예능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다리가 다친 상황이니까 사실 다른 운동은 잘 못하고 뛰는 거나 이런 거는 팔씨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원을 또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퍼져 있고 우울하면 안 되겠다. 뭔가를 또 도전해야겠다 해서 팔씨름을 도전한 거죠. 유도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원래 셌고 제가 남중 나왔는데 팔씨름이 세서 제가 소문이 나서 다른 학교에서 저랑 팔씨름을 뜨려고 원정을 오고. 그거 많지 우리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팔씨름을 어렸을 때 잘했는데 강철부대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 분석을 해갔잖아요. 전 그때 레슬링도 배우고 수영도 따로 훈련하고 되게 다양한 종목들을 강철부대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팔씨름이 있었어요. 강철부대 하차하고 오버더톱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버더톱 때 성적이 꽤 좋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본선에 올라가면 프로분들이랑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딱 떨어졌었을 때 나는 그냥 오버더톱 잠깐 나갔던 하나의 출연자, 스쳐 지나가는 출연자에 불과한데 내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언젠가 또 이걸 보면서 누군가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떨어진 기점부터 팔씨름을 놓지 않고 계속 훈련을 했어요. 그 다음에 팔씨름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이제 아마추어 대회를 나갔고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미프로가 된 거죠. 근데 사람 욕심이 또 끝이 없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결국은 프로까지 좀 진출을 해서 아나운서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세냐, 연예인 팔씨름 누가 1위일까.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연예인분들 언제든지 도전장 환영합니다. 질 자신이 없어요. 연맹에서 공식 인정하는 세미프로이기 때문에 일단 공식 석상에서는 내가 제일 레벨이 높다. 근데 물론 제아의 고수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방송인들 한해서 언제든지 도전장을 받아들일 계획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연예인 1등은 좋지만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81등이라는 표는 안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강력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황중한테 팔씨름이란 뭔가 또 하나의 도전이자 또 하나의 엔돌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시집을 곧 내잖아. 요 얘기를 또 해야지 우리가. 감사합니다. 거의 쓴 지는 2년 됐고요. 저는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시나 책 읽는 것도 사실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내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글을 써오던 게 이거 책으로 내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계속 써왔던 시라던가 에세이를 이번에 종합을 해서 책을 냅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은지. 결국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좋은이라는 거는 형용사이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항상 좋은 사람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되면서 삶이 마무리될 거다라는 좀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진짜 뻥 아니고 소름 돋았어. 진짜 털 쓴 거 보이죠 이거? 오. 진짜로. 괜찮아? 책에 너무 써도 되겠어? 감동입니다. 와, 이 책에 무조건 쓸게요. 오,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와, 근데 너무 미안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주 멋있다. 진짜 멋있다. 마지막 얘기들이 아주. 이거 다큐라서 망했어. 조회수 안 아니야. 나올 것 같아. 아니야. 그런 부담을 제발 좀 갖지 마. 네, 황준이가 눈이 진짜 맑다. 진짜요? 내가 눈을
그 요즘 뭐지? 핫한 얘기? 말광눈? 아, 맑은 눈에 마- 가는 말- 말룬광. 말눈광? 나 뭐라 그랬지? 말광눈. 말광눈? 근데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럼 아이 너무 좋아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듣고 싶은 얘기라고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봉 갈까요? 여보. 뭐 아 이렇게? 맞아. 그럼 그 SBS 지금 네네. 그럼- 일하는 거? 직원인 거야? 아니요. 프리랜서? 저는 프리랜서인데 1년에 방송을 하는 스케줄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계약직처럼 일을 하는 거죠. 아. 몇 건의 방송, 뭐 몇 건의 중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어쨌든 프리랜서니까 예산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리 스케줄들이 대부분 쭉 나오고 그리고 골프 중계만 SBS에서 하고 다른 종목이나 다른 방송들은 프리랜서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직원분들은 사실 유튜브 나오더라도 어디에 물어봐야 되고 하려고 하더라도 다 보고 허락 하는 맡아야 거거든요. 되고.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불러주세요. 네. 아. 어디든지